안녕하세요. 호주TV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빅토리아에서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확진자 케이스를 보면요. 어제 9월 12일에는 37개의 새로운 확진 케이스가 있었고요. 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37개라는 뉴 케이스 숫자는요. 6월 이래로 가장 낮은 숫자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단계별 완화가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11일에는요. 43개의 새로운 확진 케이스가 있었고요. 22%의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근원지가 있었습니다. 9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뉴사우스 웨일즈는요. 그제 11일에는요, 10개의 새로운 확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중 6개가 이제 귀국하신 분들이었다라고 하네요. 이어서 NSW를 좀 볼까요? 어제 12일에는요, 6개의 새로운 확진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한 케이스가 귀국자였습니다. 즉, 지역 감염이 5분이셨네요. 또한 새로운 베뉴가 있었는데요. 블루 마운틴의 카툰바 스포츠 앤 아쿠아틱 센터에서 또 나왔네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여기를 방문하셨던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베뉴들 좀 알려드릴게요. 시간과 장소 다 알려드리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설명란에 한 번 더 첨부하고요. 장소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인분들 자주 방문하시는 곳 위주로요. 봤더니 또 애슐필드가 있었네요. 애슐필드에서도 크로커다일 팜 호텔에서 나왔고요. 또 상하이 뉴 상하이 나이트 레스토랑도 여기서도 방문을 했다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보시면 파라마타 이 지역도 알비온 호텔에서 나왔고요. 계속 보시면 맨드윈, 프레스톤, 시드니, 하이드파크 메디컬 센터도 이제 새로운 베뉴지가 됐고요. 또 증상을 보셔야 되는 곳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증상이 발현하면은 바로 테스트 받아보셔야 되겠죠. 발메인 있고요. 그리고 몬다이 정션 웨스트필드 쇼핑센터에서도 나왔네요. 그리고 캠퍼다운, 클로벨리, 보시면 한국분들 좀 가시는 곳 카툰바도 뭐 이제 관광지죠. 블루마운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곳이고요. 그리고 리드컴 쇼핑센터에서도 나왔죠. 근데 여기서 리드컴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그 프라이머리 스쿨에서 확진됐다 했던 그 학생이 양성이 아니라 음성으로 판정이 다시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 굉장히 마음고생 심했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하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늦게 밝혀졌지만 음성이 나왔었네요. 너무 그래도 잘 됐고요. 그리고 그 맥쿼리 팍 쇼핑센터도 베뉴지였는데요. 그곳에 방문하셨던 분이 그 확진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음성 판정으로 다시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자주 방문하시거나 쇼핑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맘 놓고 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또 베뉴들 계속 보시면요. 새롭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건 또 스트라스필드 RD 여기 조심하셔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라우즈 쇼핑센터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세나이그 여기도 이제 한인분들이 좀 사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웨스트라이드에서도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스트 라이드 네트볼 어소시에이션 여기 이제 여기네요, 지역이. 그래서 이곳에 방문하셨던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울루물루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퀸즐랜드에는요, 2명의 어린 아이들에게서 확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3분이죠. 3명이었는데요. 새로운 확진자가요.
그 한 분은 해외 귀국자였다라고 하네요. 호텔 쿼런틴, 호텔 격리전이 나왔고요. 20대 분이시라고 하네요. 그리고 알려질게요. 접촉이 있었네요. 퀸즐랜드 크리스찬 서커 어소시에이션 여기하고 이제 브레이크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요. 더 나오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네요. 두 아이는요. 지금 정말 어린 아이인데요. 0세에서 9세 사이래요. 근데 이 아이들은 연관이 있네요. 브리즈번 유스 디텐션 센터.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유소년 구금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확진 케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다른 지역에는 케이스가 없었다라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죠. 다음은 NSW주의 코로나 방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NSW주가 2차 확산에서 방역을 성공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모리슨 총리도 지난 월요일 칭찬하기도 했죠. 저도 시드니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제 2차 대확산이 있는 건 아닐지 걱정했었는데요.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안심하며 NSW가 잘 잡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는 NSW주가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공중보건 시스템에 꾸준히 투자해 왔고요. 방역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왔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로컬 헬스 디스트릭트, 즉 보건행정 구역마다 각 구역마다요, 퍼블릭 헬스 유닛, 즉 어렵죠. 보건행정구역, 이 말도 어려워요. 그래서 구역을 따로 설치를 해서요, 분권화된 대규모 전염병 대응팀이 또 전염병을 대응하는 팀이라고 하네요. 이 팀이 각 지역마다 대응을 잘 해나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요 20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요. 2012년 이후에 간호 인력은 18%, 의사는 35% 증원했다라고 하네요. 그보다 또 1년 앞서서는요, 2011년부터 100억 달러를 보건 인프라에 또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네, 성견 지명이 있었던 건가요? 정말 대응을 준비를 잘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전염병 추적팀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인원이 무려 300명이라고 하네요. 이들의 선방으로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네요. 믿음직스러운데요. 주변 지인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녀의 학교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가족분들 모두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자가격리 명령이 내려져서 일을 하러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수시로 바이러스 검사도 하러 방문하셨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강력하게 인원을 총동원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빅토리아 주에서는요, 쓴소리가 또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빅토리아 주는 알고 봤더니 분권화가 아니라요, 중앙 집권 형태의 보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또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NSW주도 안심할 수 없겠죠. 지금까지는 또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명 미만으로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했지만요. 확진자 수가 3자릿수 이상으로 급증하면 시스템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또 경고를 했네요. 현재 모두 수동으로 추정을 하고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수동으로요. 이에 대해서 디지털 추적 시스템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계속해서 조심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나가야겠네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요. 또 이런 뉴스 있었어요. 호주 기자들이 중국에서 추방을 당한 건데요. 그 주인공들은 호주 공영 ABC 빌 버틀스와 오스트레일리아 파이낸셜 리뷰의 마이크 스미스 중국 특파원들인데요. 이들은 지난주 중국 공안들로부터 국가안보와 관련해 출국이 정지됐다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다행히 호주 대사관이 개입해서 신문 뒤 출국을 허용받고 도망
도망치듯이 지난 7일 상하이를 거쳐서 다음 날인 화요일에 시드니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중국의 호주 언론사 특파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정말 하마터면 이 하마터면이라는 말이 나올 아찔한 상황이었네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이에 따라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혐의로 이걸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런 누명을요. 그래서 호주인들을 억류하거나 기소하는 등 인질 외교에 이제 또 이용할 수 있다면서 중국에 방문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그런데 호주 정부도 이전에 호주에 이제 체류 중인 중국인 학자들 2명의 비자를 취소하고 4명의 기자들을 조사했었다는데요. 이에 대한 또 보복인 것 같네요. 스콧 모리슨 총리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라고 지목을 했죠. 또 국제조사를 또 촉구했는데요. 또 이 뒤로 계속해서 두 나라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스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요즘 시드니에 다니다 보면 예전보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늘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ABC 방송이 여론 연구기관인 복스팟과 3개월 동안 벌인 연구조사 결과에서요. 호주인의 3분의 2 이상이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네, 놀라운 의식 변화네요. 그런데도 아직 시드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띄는 건 사실입니다. 이는 2달 만에 그래도 78% 증가한 것이라고 하네요. 2배인데요. 반대는 또 15%에 불과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주마다 또 편차가 커서요. 빅토리아주와 NSW는 찬성률이 높지만 서호주와 노던 테리준주에서는 찬성 비율이 57%였고요. 이것도 좀 과반수라서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응답자는 15%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아직 마스크 착용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지 않았다라는 것대요. 시간이 지나면 마스크 착용도 결국 사회적 규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네요. 한편 NSW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은데요. 근데 또 이제 글래디스 매지클리안 NSW 주총리는요, 그 권장만 하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죠. 저도 의무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산불 얘기도 좀 나눠볼까요? 올해 초 정말 산불, 이것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죠. 어디 다니기가 많이 정말 불편할 정도로, 탄 냄새가 너무 심해서요. 정말 다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또 걱정이 되네요. 이번 봄엔 또 과연 어떨까요? 다행히도 지난 봄에 겪었던 재앙 수준의 산불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네요. 그 이유는 습한 기후가 앞으로 석 달간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 석 달간은 습한 기후로 대규모 화재 위험이 낮아져서 지난 봄 겪었던 사상 최악의 최대 규모 산불이 다시 덮칠 가능성은 낮다라는 산불 자연재해 협력 연구소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퀸즐랜드 동남부 지역은요,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요. 그 외 지역은 평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퀸즐랜드, NSW주, 또 빅토리아의 대규모 지역에 위험한 산불 위험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 1년 전 보고서와는 정반대라고 하네요. 1년 전에는 심할 거라고 또 예상을 했었군요. 몇 달간은 또 라니냐의 라니냐의 영향으로요. 강수량이 평균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식물들이 너무 잘 자라나서요.
나무와 초목지, 경작지가 또 이제 오히려 발달해서 여름 후반기에는 뭐 이 지역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과요 서부 지역에 산불 위험을 또 높일 수 있다라고 하네요. 계속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또 이 연구소 대표 리차드 손튼 박사는요, 지난해 봄에는 강수량이 평균 이하였고요. 그래서 불길을 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이 있었던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에는 가능성이 낮지만 또 뜨거운 바람이 또 부는 날이 있잖아요. 이날에 산불이 또 올 수 있다라고 하네요. 또 한 번 붙으면은 끄기 힘들잖아요.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면요. 또 번지고요. 그래서 정말 계속 주의를 해야겠네요. 이번에는 호주 백신 이야기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호주가 기대하던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포드 대학교의 백신 임상 3상 실험에서요, 부작용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최고 경영자는 10일 임상시험이 중단되는 일은 흔히 발생한다면서요. 임상시험이 재개된다면 연말까지 백신 효능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영국인 지원자 한 명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서 현재 임상시험은 중단된 상태죠. 일부 매체들은 횡단 척수염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소리오 최고 경영자는 아직 횡단 척수염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고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독립위원회가 질환이 우연인지 아니면 임상시험의 부작용인지 확인하고 임상재개 가능 여부를 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디 백신의 영향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국뽕 뉴스 하나 만나볼까요? LG전자가 호주에서 LG 올레드 TV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뉴스인데요. 맞습니다. TV는 LG죠. LG는 2016년 초부터 초이스가 선정하는 최고 TV 브랜드 자리를 4년 연속 지킨 건데요. LG 올레드 TV의 두 모델은 화질과 또 음질, 웹 OS의 직관적 사용자 환경 등에서 호평을 받았고요. 호주에 출시한 41종의 TV 가운데서 가장 높은 평점인 86점을 받아서 1위로 꼽혔다라고 합니다. 80점 이상 넘기가 힘들다라고 하네요. 또한 초이스 성능 평가에서 1위부터 또 3위를 차지한 상위 모델 6개가 모두 LG전자의 TV라고 하네요. 정말 LG 호주에서 인정받고 참 자랑스럽네요. 화면 정말 좋죠. 화질이요. 그리고 굉장히 얇고요. 인정을 받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나인뉴스 메인 사이트에 왔는데요. 와, 또 이제 새로운 확진자 케이스 빅토리아주에 나왔네요. 41케이스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30대가 이제 나와서 어제 34케이스였죠. 그래서 계속 줄어들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다시 40대로 이제 올라갔네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 좀 볼까요? 지금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24도, 최고 기온 24도까지 올라가네요. 따뜻한 날씨 이어질 것 같아요. 그 아래로 캔버라는 최고 온도가 16도고요. 멜번은 17도, 호바트는 16도. 그 위로 골드코스트는 23도, 브리즈번은 24도, 선샤인 코스트 23도. 그 위 지역은 많이 덥겠죠? 타운즈블 29도, 케언즈 28도, 다윈 34도고요. 그 옆에 또 왼쪽으로 보시면은 브룸 33도 되고요. 앨리스 스프링스 33도. 그리고 퍼스는 24도고요. 이렇게 해서 20도대 위쪽, 시드니 그 위쪽은요 20도대 위로 기온 분포 높은 기온이 그 기온을 보이겠고요.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되겠네요. 그리고 비가 오는 곳은 아까 이제 그 선샤인 코스트 아침에 이제 비가 온다라고 했는데요. 대부분 낮부터는 좀 날씨가 개고요. 맑은 날씨 대체로 볼 것 같아요. 구름 살짝 끼는 곳도 있고요. 지금 시드니 바깥을 보니까 구름 껴있는 상태에서 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즐거운 날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